본 영상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공약만 다루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5년 6월 3일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이죠. 이번 대선에서는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작년 하반기 기준 107조 원의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과 5대 거래소 합계 1,600만 명 이상의 투자자 수가 집계된 만큼 후보자 입장에서는 무시 못할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이전과는 다르게 주요 후보들 모두 가상자산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준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주요 후보들의 코인 공약에 대해 비교 및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된 표를 잠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공공주도 설계를 통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그리고 2017년 투기 우려와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로 금지된 ICO 조건부 허용 등이 핵심 공약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들의 ETF 투자 허용,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계의 규제로 꼽히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최소 규제, 민간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거래소 상장과 공시는 자율 규제에 맡기는 대신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기준을 강화해 시장 투명성과 건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외에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으로 자산화한다는 전략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세 후보 모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비트코인 ETF, 토큰화 증권 제도화를 지지하지만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각 후보들의 코인 공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제도권 편입에 특히 청년층의 투자 기회를 넓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한 핵심 공약 이외에 세 후보 중 유일하게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고, 선대위 산하 디지털 자산 위원회 설치로 NFT, 토큰화 증권 등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편입시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 참여가 가능토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매체에 따르면 자금 세탁 리스크 우려로 그동안 언급했던 1거래소 1은행 개선 방안은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공공주도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언급했는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디지털 자산을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강력한 법적 기반과 공공기관 참여로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기관 투자 시장 개방 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발표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 7대 과제 공약을 보면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고, 연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개시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토큰화 증권을 법제화해 제도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고,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과세 부분에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최소화와 민간 자율성을 핵심으로 내세워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자유롭고 혁신적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준석 후보는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막는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거래소 상장이나 공시를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기준만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유치를 위한 데이터 특구 제도를 도입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비트코인 ETF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트코인을 실물로서 혹은 직접 보유한 형태로 가는 것보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ETF 형태로 일부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이준석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슈는 논쟁이 격화되었는데 시장 해석도 각양각색임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반응과 동시에 이런 시도가 없으면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는 제자리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 설계의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누가 주도를 할지 구체적인 전략 구상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가 논란이 된 배경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아마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규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이미 이전부터 시장에 수없이 많은 테스트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불과 얼마 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규제 완화가 이제 막 논의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처지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한 테스트와 규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가 논의되고 있고 제도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제도권 편입과 청년층 투자 기회 확대, 김문수 후보는 국가경제산업 육성과 공공기관 참여로 신뢰 강화, 이준석 후보는 규제 최소화, 민간 자율혁신과 글로벌화로 정리할 수 있고 이들은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후보 모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비트코인 ETF, 토큰 증권 제도화를 지지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도, 비트코인 ETF도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후보 모두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M머니에서는 매일 비트코인 전망과 시황에 이어 알트코인의 분석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질문이나 소통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주세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